한국, 동양의 작은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하버드 교수입니다. 도시공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저에게 작은 나라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니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짧은 방문이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고 제 삶에 깊이 새겨질 경험이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매튜스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하버드에서 교수로 일하는 것, 그것도 도시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성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명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서 세계 최고라는 것은 제게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 나라는 언제나 도시와 교통 시스템에서 진보적인 기술을 도입해왔고 그것이 전 세계의 표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얼마 전에 LA시에서 저에게 도시 지하철 시스템 개선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LA의 지하철 시스템은 오래되고 낙후되어 개선이 절실했죠.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당연히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해왔고 그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은 제게 아주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있게 보고서를 작성해 LA시 공무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보고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에서 교수로 일하는 제가 작성한 문서였으니까요. 하지만 LA 시청에 도착했을 때 제 자신감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고서를 본 공무원들은 예상 외로 차갑게 반응했어요. 교수님, 이 보고서는 유럽을 모델로 한 건가요? 유럽 지하철 시스템은 이미 오래되어 낙후된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참고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버드에서 일하는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유럽의 사례는 당연히 최고의 모범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곳의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과는 차원이 달라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무얼 참고하라는 걸까?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특히 한국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발전했겠어요? 저는 그저 내심 분노만 쌓였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이 최고인데 왜 그 작은 나라를 배워야 하죠? 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LA시는 한국으로의 답사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저도 자존심을 접고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갔다 와서 보고서나 적당히 작성해야지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까지 가야 하나 싶었죠. 한국 지하철이 대체 얼마나 좋길래 이런 말을 들은 거지? 그냥 유럽 지하철과 비슷할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몰랐던 것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삼성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공항도 깨끗하고 공항에서 지하철로 가는 길도 잘 정돈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철역은 마치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어요. 입구부터 환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를 업데이트해주고 있었고 심지어 환승 정보까지 아주 자세하게 제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미국의 지하철역은 항상 어둡고 쓰레기와 낙서로 뒤덮여 있는데
여기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난 수찬 씨라는 한국 공무원은 영어가 아주 유창했습니다. 그는 저를 친절하게 맞이하며 삼성역에서 서울의 여러 지하철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승강장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승강장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건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한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스크린도어가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수찬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스크린도어는 왜 설치한 건가요? 수찬 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승강장에 먼지가 덜 발생하고 공기질도 훨씬 좋아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공기질까지 신경 쓰다니.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지하철 역사는 대체로 어둡고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탔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너무나 조용했고 모든 승객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임산부석과 노약자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자리가 있어도 누구나 앉아버리기 마련인데 여기는 철저하게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더군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앉았는데 수찬 씨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자리는 임산부석입니다. 비워두셔야 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규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으니까요. 임산부가 자리를 요구하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거든요. 저는 얼른 자리를 양보했고 그 자리에 있던 임산부는 미소로 제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수찬 씨가 저에게 한국의 지하철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는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은 항상 비워둡니다. 아무리 지하철이 붐벼도 이 자리는 꼭 비워두는 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임산부들이 굳이 양보를 요구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앉을 수 있게 배려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배려와 존중이 깊게 자리 잡은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하철은 계속해서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저는 이 놀라운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LA 지하철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LA 지하철은 시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는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는 항상 인터넷 연결이 끊겨 불편한데 여기는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이 되는 걸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수찬 씨와 함께 잠실역으로 이동했어요. 잠실역은 마치 거대한 도시 속 또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 안에는 서점, 옷가게, 음식점, 카페, 약국까지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수찬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역이 맞나요?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데요. 그랬더니 수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잠실역은 롯데월드타워와 연결되어 있어서 지하철역과 상업시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곳을 이용하면서 바로 연결된 상가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이게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도 큽니다. 저는 한국 지하철이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역은 대부분 빠르게 지나가야 할 위험하고 어두운 장소인데 한국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이 지하철을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고 쇼핑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잠실역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이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대형 상업시설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는 제가 이전에 뉴스에서 보았던 초고층 빌딩이었기 때문에 직접 마주하게 되니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수찬 씨는 이 건물이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고객 유입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실히 한국의 도시 계획과 교통 시스템이 매우 유기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지하철 하나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인프라와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다시 이동하던 중 저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의 승강장 환승 시스템이었죠. 한국 지하철은 승객들이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환승 정보가 디지털 스크린에 나타나면서 승객들이 헷갈리지 않고 환승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LA 지하철은 환승 구간이 매우 혼란스러워 자주 길을 잃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실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이동하는 중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하철 내의 공기질이 너무나 쾌적하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지하철은 습하고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지하철은 공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어디에 있든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 수찬 씨에게 물었어요. 이곳은 왜 이렇게 공기가 쾌적한가요? 미국 지하철은 언제나 공기가 답답한데 말이에요. 수찬 씨는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냉방과 공조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승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죠.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지하철은 청소가 잘 안 되어 항상 더럽고 악취가 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깨끗하죠? 수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청소 인력이 정기적으로 승강장과 열차를 청소하고 승객들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 이용자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그로 인해 지하철이 더러워지는 일이 빈번한데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기 때문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설 자체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제게 점점 더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수찬 씨가 보여준 지하철의 정확성과 안전성은 제가 미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점이었어요. LA 지하철은 언제나 연착이 되고 정시에 도착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러나 한국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일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사회의 높은 규율과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발전한 나라였고 특히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책임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LA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만이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공공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도시 교통 시스템 개선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배운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을 한국에서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동료 교수들에게도 이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발전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기술과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깨뜨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게 해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시민들의 배려와 존중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동집이었습니다.